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속반! 빠밤! 치키차카초! 빠밤! 자, 이게 왜 가짜뉴스입니까? 이거는 가짜뉴스의 범위를 좀 넓혀서요. 네. 미스터 트롯, 음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서울 콘서트가 송파구에서 TV조선이 추진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기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연기가 됐죠. 네. 그래서 이걸 오늘 알렸습니다. 알리면서 송파구 쪽에서 계속 그 집합금지 명령, 그리고 이게 워낙에 수천 명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뭐 5,000석 이상의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 그리고 여기 그 트롯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연장자 분들이다 보니까 더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가짜입니까? 저 가져온 요 다음 단독 미스터 트롯 공연 불허한 송파구청 직원 500명은 대형 뮤지컬 관람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을 때 명백히 보복성 기사로 보이는 기사를 단독을 달고 보도한 조선일보. 5,000명은 못 모이게 했다. 좋아, 그렇다 쳐. 근데 500명 니네 모여서 대형 뮤지컬을 관람해. 500명도 아니고요. 그 150명 정도가 이미 모여가지고 뭐 이런 걸 했대요. 150명 정도가. 150명이 네. 관람을 마쳤네. 그래서 22일과 23일에도 150명씩 공연 관람을 이어갈 예정인데 우리 행사는 못하게 한 이 송파구청 니네 이런 단독! 너희들은 150명이 뮤지컬 봤어. 정말 명백한 보복성 기사라고 사료됩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이거네. 이거 송파구청 입장에서는 참 아니 이거는 정말 좀 언론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150명은 봐도 되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200석 규모의 공연장은 민간 극장이기 때문에 좌석 간 거리두기 의무가 없고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 5,000석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서 요거는 올림픽 체조경기장 미스터 트롯 콘서트는 이게 행정 제재 사안이네요. 사안이고요. 사안이 다른 거네. 너무 5,000석 대규모인데다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 특성상 밀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송파구청 입장에서는 불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근데 이제 손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오늘 조선일보가 알립니다. 이걸 고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보복성 기사였다. 걸리면 죽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진짜 뒤끝 장렬이네. 요거는 왜 가짜 뉴스입니까? 요거는 그 지금 KBS 오보 있지 않습니까? KBS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보도 과정에서 누구냐 이동재랑 한동훈이랑 대화 흐름은 맞는데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항의를 받고 바싹 꼬리 내리고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고요. 어제 보니까 기사도 이제 내렸더라고요. 아예 안 써? 아니 내렸더라고요. 썼던 거. 네. 근데 내부에서 일부 직원들이 실명으로 책임져라, 조사해라, 진상규명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이 KBS 사내 게시판에 연대 서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그런 84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네요.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요. 하지만 약간만 정치색이 있는 친구들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별로 없네요. 그래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써야 된다. 미디어오늘 옛날에 편집장으로 계시던 매체에 대한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닙니다. 미디어오늘도 뭐 잘못 보도하면 비판해야죠. 네. 근데 이 연대서명에 참여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가? 2016년에 정상화 모임에 참여한 이름들이 많이 보인다. 2016년 정상화 모임이라고 하면은 박근혜 지지 저널리스트들, 죄송합니다.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다시 2016년 정상화 모임에 참여했던 선수들이라면 흔히 박근혜 말하는 쪽 선수들 아닙니까? 그때 당시 KBS 기자협회가 KBS 보도의 문제점을 막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엉터리 보도했을 때. 근데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정상화 모임이라는 단체가 등장해서 기자협회를 막 공격합니다. 야, 옳은 소리 하는 기자협회를. 네. 기자협회가 막 평양됐다는 식으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선수들의 모임이 이른바 친위 구테타 성격의 움직임을 그때 보였던 기억이 나요. 그 정상화 모임에 참여했던 이름이 이번에 좀 많이 보인다. 여기 있네. 라고 해서 미출신 오빠들이 그 오빠들이야? 그렇습니다. 이제 이강덕, 어제까지 정지환, 전종철. 머리카락 별로 없는 전종철 기자 맞죠? 이동채, 박전식. 이 선수들 면면들이 좀 저쪽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상무, 내 잘 알지 다들. 어떤 그런 최재현, 다 옛날에 한 특파원씩 다 했던 선수들이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단물 다 쭉쭉 빨아먹었던. 제가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쭉쭉쭉 다 빨아먹었던 선수들이네. 어떤 내가 다 알아. 순수한 문제 제기로 보기에는 다소 미심적인 그런 구석이 있다. 네, 강지현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밑에 내려보면은요. 방송에 방해돼. 네. 밑에 내려보면은 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제1노조 아닙니까? 네네. 거기서 공정방송실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일단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다만 지난 정권 내내 권력의 정점에서 KBS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섰던 이들이 이제 와서 공영방송의 신뢰를 외치는 데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감하기 어렵네요. 강지현님 다시 한번 슈퍼챗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우리는 항상 그 말의 그 뿌리에 대해서 항상 주목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라. 음수 사원. 왜 웃습니까? 그 간판 떼냈잖아요. 떼냈습니다. 그 박정희가 옛날 MBC에다 선물한 액자입니다. 네네. 음수 사원. 네. 물을 마실 때는 항상 그걸 누가 이걸 준 물인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말의 뿌리를 항상 우린 봐야 됩니다. 지금 KBS를 막 흔드는 세력들 옛날 잘 나갔던 박근혜 키즈들인데 저는 결국은 걔들이 패착이야. 이렇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말에 데스킹이 잘못된 건 사실이야. 네. 너무나 확정적으로 기사를 썼어. 근데 비판 받을 건 비판 받아야죠. 근데 이렇게 서로 내분이 붙으면서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KBS 수신료를 좀 현실화해 주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2,500원 솔직히 좀 너무나 싸잖아, 솔직히 말해서. 싸죠. 미워서 더 안 주는 거지. 네. 뭐 넷플릭스도 10,000원 주고 보는데 그럼요. 볼만한 거 하면은 2,700원 정도 줄 수 있지. 근데 윤혜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렇게 막 자중 질환이 붙으면 네. 이제 KBS는 뭐 구제불능 맛이 가는구나. 망하는 전조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더더구나 그나마 뜻이 있는 KBS 기자들은 저럴수록 더 열심히 싸우고 더 열심히 취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가져온 가짜뉴스인데요. 진짜 조국 8위라고 하는 말이 딱 걸맞는, 조국 없을 때는 어떻게 신문 팔아먹고 어떻게 뉴스를 했나. 작년 가을에 그 140만 건의 보도를 하면서 그렇게 팔아먹더니 요즘에는 조국 장관이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언론이 지어내고 있어요. 야, 진짜 여기 봐라. 뉴스원에서 그래서 아니라고 한동안 한 건 걸리면 되지 라고 했는데 마치 조국이 말을 한 것처럼 더블 커트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쿼테이션 마크를. 제가 조국 전 장관이랑 패친인데
매일 그 보거든요. 조국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한동훈이랑 이동재랑 그 녹취록이 나왔을 때 예. 너무 쇼킹하잖아요. 예. 그래서 딱 링크를 했어 그냥. 예. 그래서 페북에 올린 건 사실이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녹취록이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한동훈이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했잖아. 라고 마치 한 것처럼. 이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허위 정보입니다. 소설 뉴스. 아닙니까? 아유, 소설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아. 소설 아니, 욕되게 하지 마세요. 메뚜기는 괜찮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가일보도 똑같이 했어. 대화 내용 보니 공모한 것 같다는 의심이 더 든다.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했다니까요. 라고 링크 조국이 걸었다니까요. 말한 그냥. 것처럼. 아,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있는 인터뷰를 쭉 했어. 그 중에서 제일 뭐 곁다리인데 자기들 마음에 들어. 그러면 좀 변방위에서 한 얘기라도 이렇게 위로 올려서 마치 이재명이 무슨 불공천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부풀려서 써도 돼, 사실은. 그거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빌미를 저는 이재명 지사도 이제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해야 돼요. 예.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언론이 심했지만. 자, 이거는 근데 아니야. 이건 사기야, 사기. 아무 얘기 않고 링크만 걸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난 조국 장관의 이 성실성을 제가 정말 존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논문도 제일 많이 쓰고 연구도 제일 많이 하고 사회 참여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아닙니까? 응? 이제 드디어 포문을 열었어요.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를 무슨 달걀판이? 달걀이 왔어요.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가 왔어요. 이게 뭐 장사하는 것 같잖아. 그러면. 페이크 리포 뭐죠? 응? 봉초 아. 스페이스. 달걀이 왔어요. 그러면 안 되지. 네네. 예, 이거는 엄격하게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빠밤. 자, 조국 장관이 앞으로 그 과거의 140만 건 중에서 명백한 왜곡, 오보, 가짜 정보들, 네. 민형사 손해배상 뭐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문제 제기해야 되는 저는 겁니다. 그 노력, 그 지도가 궁극적으로 언론 개혁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잠깐 제가 빵 터졌습니다. 여기에 누가 좋아요를 누르느냐 봤더니 최경영, 정기라 최경영은 KBS 기자고요. 앵커, 정기라는 MBC 저희 선배 PD입니다. PD입니다. 네. 네. 자, 여기 보면 저도 있고요. 저 아래 또 민동기도 있습니다. 네. 같이 우리 어떻게 뜻하지 않게 몰려다니네요. 네. 근데 많은 시민들이 이제 과거 것 말고 요즘에도 계속 그 조국 파리를 하니까 네. 많은 시민들이 자료를 보내주고 계신데 허위 과장 보도, 과거 거 포함 최근 것까지 별도 관리를 위해서 계정을 열었다 해서 페이크 리포트 CK가 뭘까요? CK는 뭘까요? 조국 아니죠? 조국 CHOKOK 쇼쿡. 조국 페이크 리포트 조국 지메일로 보내달라 이렇게 별도 계정을 열고 아주 이제 작정을 하셨습니다. 네. 진짜 조국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건 필요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요것도 전 가짜 뉴스라고 봐요. 이거 어제 SBS 리포트인데요. 지금 박원순을 알리자 마침 면담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검찰에서 튼 것처럼. 네. 그래서 박원순이랑 서울지검이랑 한패 아니냐. 서울지검은 추미애 법무장관 라인 아니냐. 네. 결국 니네 똑같은 세력이다. 이른바 성추행, 성폭력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야. 그러니까 이 정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선을 딱 만들고 걔들한테 똥물을 확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똥물을 확 껴안는 게 아주 그 전형적인 정치적인 행위인데 박원순을 알리자 면담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흔드는 멘트를 했어. 어제 정치적인 제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그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습스 그대로 받아서 어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보도의 44%가 이 인용 부호를 제목으로 올린다고? 이거는 카더라 통신의 가장 나쁜 행위인데 그러면서 이 박원순에게 알리자 검찰이 확 돌아선 것처럼 규정을 해놓고 그걸 사실로 받아. 검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라고 SBS는 김재련 변호사의 이른바 정치적 공세에 그대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놀아나는 게 아니라 같이 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범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해명을 했잖아요. 공범적 관계에 있다.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을 못 믿겠거나 미심쩍거나 의심이 들면은 SBS가 추가 취재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 해당 검사가 부장검사가 윗선에다 보고를 했는지 그걸 추가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다라고 반박을 하면 되는데 그런 리포트가 아니었잖아요. 아예 이거는 확인 자체가 무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검사가 그 사건 대리인이랑 만나는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오마이뉴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쪽을 취재를 했어. 그래서 검찰의 입장을 이렇게 다뤄주는 통화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한 적 없다 정도의 해명, 반론 기사를 실어줬어요. 사실 저는 저 정도로 드라이하게 가야죠.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예 진해원 검사라고 윤석열에 대해서 그나마 바른 말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대구지검의 부부장검사로 계신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영어로 쭉 써주셔서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통과하고요. 진해원. 그래서 여기 보면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 지침 때문에 만나는 자체가 직무상 상담하는 자체가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다. 이거를 김재련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구태여 만나자고 하고 구태여 무슨 박원순이다라고 이렇게 흘린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인 덫이다라고 보는데 그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 지침에 따르면 대검찰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거기 보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은 금지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고소장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대리인을 지위를 확보한 선임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 소송 해봐서 당해봐서 알지만 선임계 제출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럼요. 경찰서도 선임계 없으면은 한마디도 못해요. 형사들한테도. 자, 검찰 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경우에 형소법 3.2조, 변호사법 29조, 29조 2에 따라 선임계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상식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검찰 공무원은 검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 검사나 수사관들. 자, 변호인의 선임서 제출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전화 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선임서 제출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확인한 후에 변론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임서 제출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검찰 공무원은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론이 확인될 경우, 요 경우잖아. 자, 고소장 제출하셨어요? 근데 안 했대. 그러면 선임서도 없겠네요. 그러면 이 선임서 미제출 변론 케이스잖아. 이 경우에 이를 별지 선임서 미제출 변론 신고서에 기재하여 소속청 감찰 담당 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제출 상태에서 변론을 엄하게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지검 부장검사인데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면 내가 미쳤다고 고소장부터 냅니까? 고소장 내기 전에 다 상담하지. 그러면 골 때리겠다. 검사들이 다 변호사들이랑 노닥거리고 있어야 돼. 아무도 수사 안 하고. 금지하고 있죠.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김재련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시도한 이후에
검찰을 지금 연맥이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초에 검찰을 접촉하려 시도했던 걸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김재련 변호사의 악의성이 더 크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만남을 시도했고 전략적으로 터뜨린 것 같다. 그러니까 다 배제한 상태에서요. 이런 어떤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 포함한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기자들은 그걸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기사 쓴 거를 자세히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언론이 썩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짜뉴스 단속반을 뛰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추가적으로 더 있어. 진혜원 검사님 감사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외부 인사와의 교류와 관한 규정이 있어요.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않는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이거 못하게 돼 있죠. 직무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 관계인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이거 다 돼 있어요. 상담을 받은 검사와 변호사가 직무 간 이해관계 유무를 뭐 해서 점검받도록 할 정도로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런 보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허재영 기자의 리포 액트에서 이분이 김재련 변호사가 과거에 공무원이었죠? 여성가족부 여가부에서 네.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서 돕는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망초라고 그 대표적인 그 성폭행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사망, 대단히 수자원공사죠. 아직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고 계신 어머님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을 만나서 지금 자기는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부르면서 마치 피해가 확정된 사람처럼, 그리고 그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1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나아가서 그 피해 호소인의 대리인인 변호인에 대한 비판마저도 불허하고 있잖아. 그만큼 이른바 피해자를 존중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과거에 어땠는지 그 성폭행 피해자의 어머니가 녹음한 내용을 저희가 좀 들려드릴게요. 뭐예요 지금?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이요?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은 그쪽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지금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뭘 함부로? 누가 아니를 위해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이리 들어와서 얘기하세요. 어디서 지금 소리치고 있죠? 어디서 그래야 누구한테? 어디 누가 아니를 위해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이제 말하세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지금? 일 제대로 하고 있어요? 네, 제대로 하고 있어요. 무슨 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말이야. 괴롭히긴 해요. 왜 괴롭혀? 참고 있는데 기사 다 보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사과하세요. 뭘 사과를 사진 시켜줄까요? 만나서. 들어오세요. 이리로 들어와서 얘기해. 그 기사를 사실은 반말하고 있죠? 알아요? 어디다 반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 애 새끼는 누가 있지? 아내를 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 했어요? 뭘 하십니까? 무슨 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건은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다른 걸 왜 하십니까? 께서는 따님이 이제 언제 오라고 했어요? 언제 오라고 했냐고요? 머리가 피로 다 젖을 만큼 한번 참전 대질 해볼까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우리 담당 사무관 과장님하고 해봐. 무슨 서류 가지고 들어오셔라. 진정서를 써드리겠다. 제가 직접 써드리려고 했어요. 그것도 연말에 받고 나중에도. 변호사라서 못한다면서요. 공무원 입장에서 못한다면서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저 의뢰인은 그 피해 여성의 어머니인가요? 네, 강간 이후 이제 사망한 수자원공사에 다니던 그 성폭행 피해자의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 물론 그 사이에 정확하게 어떤 뭐 이해와 뭐 어떤 그 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성폭행 피해자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공무원 시절에 저렇게 자기 자식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망한 의뢰인에게, 국민에게, 피해자, 어머니 피해자에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속속 이제 김재련 씨의 변호사의 과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민동기 국장 얼굴이 충격적이라. 네. 자,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TV 조선인데요. 어우, 그 소리 지르는 잔향이 되게 날카롭네요. 한명숙 사건. 한명숙 사건이라고는 여기서는 이제 그 재소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검찰의 위증 강요. 그렇죠. 위증 교사 네. 혐의죠. 중앙지검에서 문제 없음 잠정 결론 내렸다. 저 이렇게. 기사 봤습니다. 네. TV조선. 근데 아주경제, 예? 우리 김태형 기자가 일하는 아주경제의 신동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정반대의 기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조사 마무리 아직 안 됐다. 계속 중이다. 이렇게 완전 다른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함께 중심을 잡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단속반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